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8월 9일 월요일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이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침 시간에 7시 30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방송이 가장 빨라요. 녹화로 하면 아무리 빨라도 40분 또는 50분에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하이브리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을 약 10에서 15분 정도 사이, 조금 길게는 18분까지 진행을 먼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고를 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뒤늦게, 보통 이제 7시 40분에 들어왔으니까 7시 40분부터 들어오셔서 1.5배속이나 2배속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들으시고, 그리고 앞에 15분 광고 전까지 들으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찍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방송으로 그대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번 한 주 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금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한국 장전 재미난 뉴스가 벌써 하나 떴어요. 카카오뱅크가 24일 날 MSCI 지수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 주말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과연 카카오뱅크는 투자 기준에 부합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한국 시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번 한 주간 일정도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난 주말 카카오가 상장을 하고 18조에 상장을 해서 상한가 33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거래소 시가총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네, 2334조예요. 코스닥 지수도 올 들어서 최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냐? 443조입니다. 그래서 양신양 합산하면 2777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카카오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총이 벌써 11위 수준까지 카카오뱅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지금 시총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작년 이맘때 코스피 시가총액은 2000조가 안 됐습니다. 1980조였고요. 그때보다 지금 얼마가 늘었느냐? 354조. 18% 가까이, 17.8%가 올랐습니다. 지수는 얼마나 올랐느냐? 지수는 13.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3.8% 올랐는데, 시가총액 얼마나 올랐어요? 17.8%. 약 얼마? 4%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 오늘 오버밸류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버밸류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 부분 4%만큼 악재다라고 보시면 냉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누가 가장 크게 역할을 했죠? 예, 카카오뱅크. 그전에는 SKIT 15조 원이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18조, 거의 19조 가까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오죠? 크래프톤이 들어옵니다. 이제 11일인가 크래프톤이 들어오죠? 얼마죠? 24조 원 밸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들어오면 코스피는 2370조 정도가 되겠고요. 60조 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합산 시가총액은 280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크래프톤은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런대로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24조 나오면은 뭐 그런 대로 소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1조 이상 할 건지는 뭐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좀 해보면 지금 순이익이 올해 얼마가 될 것이냐 예상을 해보면 약 18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늘어나서 180조 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그 순이익은 좋아요. 좋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몇 배냐? 약 12.5배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크래프톤까지 가세를 하면 13배 정도 수준으로 이 순이익 배수가 올라갑니다. 1년 이익의 13배 수준이에요. 과거 한국의 경우 1년 수익이 15배 수준이면 고점이었습니다. 물론 저금리 기조와 그리고 더 많은 그 예탁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조금 더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자들은 약간의 보수주의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 14배, 15배 상황에서는 약간 경계감을 상당히 높여야 되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대한 이제 주의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가총액 대비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는 각 기업의 별로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짚고 넘어가 보고요.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정리해드리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본격화되어지기 시작한다, 일종의 거기에 대한 실마리,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되게 재밌다라고 제가 약간 이렇게 톤이 높아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전혀 저는 이제 손을 안 대고 있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바로미터를 제공해 줄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3만 달러 대 3만 2천 달러 이렇게 하던 게 순식간에 지금 4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준으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참에 가격 부담을 상당히 느껴, 이런 부분이 있죠. 물론 빅테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빅테크는 실적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언택 상황들이 해소되고 컨택 상황들이 오면서 꺾인다면 빅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게 조금 꺼려질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빅테크 기업의 이익 증가가 우상향이, 절대 수익의 우상향이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과정들을 보건데, 근데 뭐가 뭐냐, 성장률은 꺾일 수 있죠. 그러니까 50% 성장하다가 30%로 성장할 수 있죠. 20%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뭐 35% 나오다가 15%로 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러면서 주가가 애매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상향을 하면 여기까지가 현재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현재점은 보통 이렇게 자를 대고 쭉 더 긋죠. 그러면서 아직 오지 않는 곳을 점선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현재가에 반영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선이 우하향하기 시작하면 찍어서 현재가에 반영할 그 가격 격차는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그 주가에 대응을 못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즉 그동안보다 강력한 매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생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상황을 보죠. 근데 지금 변화되나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다음 달에 한 번 더 고용이, 이번에 이제 94만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좋게 고용이 또 나오면 그때 돼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들이 훨씬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연준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아무리 빨라도 11월, 12월 이후다라는 게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민감하다고? 네, 미국 그 연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세력은 누구냐면 바로 채권 시장이에요. 그럼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된다? 채권 시장 금리가 화르륵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두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렇고,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어떻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매입해준다. 즉, 현금은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800억, 400억, 1200억 달러씩 계속.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된다면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는 계속해야 되겠는데,
점선이 위로 가던 게 위로 가지 않고 꺾이니 거기에는 투자를 제대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어떤 다른 걸 찾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안전자산 선호 상황이다? 아니죠. 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안전자산 선호라면 대표적인 게 채권이니까 채권을 매입할 거냐 여부잖아요. 근데 지금 채권 매입할 수 있는 여부가 됩니까? 앞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안 되죠. 그럼 또 다른 위험 자산이 들어갔는데 그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위험 자산 뭐죠? 신흥국 증시예요. 자, 그러면 신흥국 증시에서 아무나 들어가나? 지금 동남아는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지금 쑥대밭이 됐죠. 뭐 이제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아예 사람이 그냥 안 보여. 거리에 꽉 차던 거리에 사람이 아예 안 보여. 이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대안으로 어디가 된다? 네, 한국 증시는 중요한고도 확실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자, 외국인들의 8월 달 들어 한국 시장 유입이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순매수는 1조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1조 5,500억 정도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선물도 2조 6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뭘 제일 많이 샀을까요? 역시나 삼성전기를 많이 샀습니다. 1조 3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샀고요. 전기, SDI 등 삼성그룹주들을 상당히 많이 샀어요. 물론 주말에 카카오뱅크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베이스로 따져보면 여러분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하고 1분기 살짝 꺾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연간 베이스로 따지면 전년 대비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늘어난 이익 뭐 50조대에서 60조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익 규모가 내년도에 이어질 거냐 안 이어질 거냐인데 따져보면 4, 4분기에 실적이 좀 꺾이고 1, 4분기에 좀 꺾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확실한 건 뭐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 봐야 되고 메모리 세트 업체들은 뭐라 그랬어요? 3분기부터 DDR5가 나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나와 안 나와? 일단 나오잖아요. 세트 업체들이 하반기에 DDR5 내겠다고 하면 이건 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간 베이스로 따져보면 과연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줄어들 것이냐 여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야 지금 엄청 싼데 내년도도 올해만큼 이익이야. 이익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베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빨리 가겠습니다. 그 카카오뱅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23일 날 MSCI 지수가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큰 호재고요. 그 외국인들이 지난 주말에 그렇게 많이 산 이유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격이 그 회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그냥 표시 가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옷가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처음에 시즌 온 해서 가면 가격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붙어 있어요. 근데 시즌 오프가 되면 가격이 반토막 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1년이 더 지나가면 가격이 또 거기서 반토막 나 있어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옷값이 그러면 손해보고 파는 건가요? 저는 손해보고 파는 것 같잖아요. 반 할인하고 그 다음에 또 반 할인하면 그건 손해보고 파는 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원가는 그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것은 표시되는 가격과 격차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격일 뿐이지 본질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근데 가격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내 기준에 내가 하려고 하는 회사가 부합한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투자의 본질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그 다음에 복리 수익률을 적층할 수 있는
여부는 내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여부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한번 세게 돈을 벌다가도 그 다음 시즌에 가면 돈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가격 말씀을 드렸냐면,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기준이 없는 투자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일종의 페이스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기 페이스가 있잖아요. 자기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지. 페이스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에도 도박은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행해지는 도박에 대한 행태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이 너무 짧다. 오늘 사서 내일 팔어?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어? 이건 도박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그런 것도 사실 도박행위인 거예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스토리에만 지나치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회사가 하나가 있으면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찝혀서 보는 것, 그것도 도박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투자했을 때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 나에게 얼마나의 승산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건 도박입니다. 우리는 승산 없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내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서 들어가는 게 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벌지 못해도 드리고 싶은 말은, 안 깨지면 이길 수 있는 게 투자입니다. 당장 크게 벌고자 하는 마음보다 안 깨지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런 행동을 누적해서 롱런해서 자산을 키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 투자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 스케줄 말씀드리고 상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일 월요일에는 6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있고요. 7월 고용 추세 지수가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토마스 바킨 연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바이온테크 AMC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일에는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 그 다음에 생산성과 단위노동 비용 예비치가 발표되고, 찰스 에번스 연 총재의 연설, 그 다음에 재무 3년 국채 580억 달러 적지 않은 규모의 입찰이 있고요. 소프트뱅크, 코인베이스 등의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일은 7월 CPI가 발표가 되고요. 라파엘 에스더 조지 연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재무부 10년 국채 410억 달러 입찰이 있고요. 이베이 웬디스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2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되고, 7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 다음에 30년물 국채 270억 달러, 월트 디즈니, 에어비앤비, 도어대시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에는 7월 수출입 물가지수,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 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 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동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 전탕으로 설계하세요. 네, 안녕.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짧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1부에서 끝내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님 감사합니다. 네. 미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되고 나서 수급적으로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펀더멘털적 측면에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금리의 할인율이 커져 테크주의 약세를 보이고 리오프닝주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쓰나미 장세가 나타날 지금 지난 주말에 이미 나타났죠. 박형태님 질문인데요.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세게 올라갔잖아요. 1.3까지 올라갔었나요? 1.2가 아니었죠. 많이 올랐어요. 다시 확인할게요.
1.3까지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에 1.1에서 1.3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테크주들 애플 0.48 떨어졌고, 아마존 0.9, 그 다음에 알파벳도 0.38, 테슬라도 2%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는 약세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치고 나가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금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난주에 강승원 그 애널과 제가 대담했던 그 연합인포맥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그게 목요일 날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앞서 잠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 우리 주식쟁이들보다 훨씬 더 금리에 민감합니다. 테이퍼링이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더 빨리 반응 할 거라는 거죠. 예. 또 질문. 자, 비트코인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자체 이슈가 없는 것인가요? 위험자산 선호로만 볼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런 그 정확하게 답은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몇 가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도권에서의 시각이 조금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지금 몇 프로가 움직였어요. 30% 정도 오르면 이건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주머니에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어느 주는 30% 가격이 빠졌고 어느 주는 30% 올라서 가격 지불하기에 되게 헷갈려. 이거 뇌가 받아들일까요? 전 뇌가 못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적인 가치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투기적인 자산인데, 투기적인 자산 중에 이 정도의 변동성이면 위험 자산 중에서도 초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으로도 지금 그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봉달님, 은행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행주는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데 10년 금리 200일선을 갖고 금리 상단을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0일선을 보니 금리 상단이 매우 낮을 것 같은데 예대 마진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예대 마진은 줄더라도 가계대출 총량은 증가하기에 은행 투자가 헷갈리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도 되는데요. 절대 가격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들 지금 돈 얼마 봅니까? 그 다음 현대 주가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익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카카오뱅크의 출연으로 인해서 시장은 많이 뺏길 겁니다. 그리고 잠깐 그 얘기 안 했는데 앞서 카카오뱅크를 2025년을 두고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중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2025년 이후를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분은 오케이. 그거는 저도 콜. 2025년 이후에 카카오뱅크 성장은 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나갈 권순정 브릿지 정도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토크방이니까 제가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토크방에 편하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그 뱅크하고 페이하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뱅크잖아요. 뱅크는 뱅크고 페이는 페이. 자, 지금 핀테크가 뱅크가 핀테크를 모두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이가 갖고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페이가 갖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뱅크가 페이까지 갖고 간 거 아닌가요? 지금 주가가? 그래서 조금 의문인 거야. 2025년도 오케이, 좋아요. 2025년도까지 투자를 한다면 그때 되면 지금보다 점유율이 훨씬 올라갈 거고 실질적인 예대 마진도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게 보는데,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는. 네. 도기형님, 당근마켓 같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 이런 개인 자금 안 받아요. 개인 자금 안 받고 큰 자금들만. 오창민님, 자전거 SBS 1000km 언제 다시 뛰시는지. 올해 불가. 안 돼. 올해는 행사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행사가 없는데, 아시겠습니다만, 1000km, 서울, 부산, 서울 왕복은 그 중에서 가장 하드잖아요. 가장 힘들어서 몸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 쉽게 가려면 한 600km는 그냥 껌 먹듯이 타야 가는 거라서 힘든데, 내년에,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성장주 멀티플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네. 어렵지만, 성장주 멀티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보수적이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10배는 안 주죠. 10배는 안 주고 한 20배에서 30배 사이 어디쯤 주죠. 그거까진 줘요. 그거까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멀티플 한 바이오주 한 2, 30배 정도 주긴 합니다. 서진식 교수님 채권식 투자법 해외 주식 투자에도 유효할 거 당연하죠. 그건 뭐 말이라고. 모든 거가 다 금리 베이스인데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버핏이 10년 후에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대신에 금리를 주면 난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금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투자하는 것도 다 금리 베이스예요. 왜 이 난리가 났어요? 머니무브가 왜 났나요? 금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리는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각하 여의도 맛집 알려주세요. 저 지금 서대문에 있습니다. 네, 서대문에 있습니다. 네. 제가 여의도에서 즐겨 가던 집은 카레집 있어요. 저희 본사 건물 건너편에 있는. 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어러블 무선이 근접이 센서 반도체 업종 이미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동부 DB 하이텍 같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UMC도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UMC 지금 가동률이 100%입니다. 100%니까 이거 뭐 그만큼 이쪽이 좋다는 거예요. 8인치 웨이퍼 라인에서 주로 하는 게 이렇게 웨어러블 무선 이어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12인치 웨이퍼, 300mm 웨이퍼에서는 주로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의 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 지금 100% UMC가 12인치도 하고 8인치도 하지만 8인치에서도 중요한 회사인데 거기가 100% 가동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컨택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컨택주들 미국은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다시 시작됐죠. 재반영이. 저는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질문 좋은 거 많네. 나 그만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피터 린치는 남들 수익률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당연하지.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실력을 갖추면 수익률이 올라와요, 여러분. 예. 저도 실력이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수익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멘탈 관리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가격을 쫓아가다 보면 멘탈은 없어집니다. 무멘탈이 되면서 물 위에 떠도는 낙엽처럼 그러다가 젖어서 물속으로 빠지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러분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계속 갈고 닦으니까 수익률도 올라오고 적층도 되고 복리 수익률도 점점 쌓이고 막 그래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쌓으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복한 모습을 뵙고 저녁에는 또 저희가 연합인포맥스에 나가서 저희의 자매 채널 연합인포맥스에 나가서 또 훌륭한 분들 모시고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또 오후에 뵙겠습니다. 안녕.